지금 반도체 전쟁, 이 판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. 지난 수십 년 동안 통했던 승리 공식이 더는 먹히지 않는 시대가 왔는데요. 바로 이때 한 기업이 게임의 판 자체를 뒤집으려는 거대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. 자, 여러분, 칩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 아마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. 지금까지는 정답이 거의 딱 하나였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이죠. 2년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2배씩 늘어난다는 이 산업 전체를 지배해온 거의 절대적인 법칙이었잖아요. 더 작게, 더 촘촘하게, 이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. 근데 이게 영원할 수는 없겠죠. 원자보다 더 작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. 무어의 법칙이 그 끝을 보이자 인텔은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. 더 작게가 막혔다면 더 잘 연결하는 건 어떨까? 하고 말이죠. 자, 그럼 인텔이 꺼내든 새로운 카드, 그 비밀 병기들이 도대체 뭘까요? 핵심 기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두 그림을 보시면 전략 차이가 확 보입니다. 오른쪽의 기존 방식은 칩들 아래에 거대한 실리콘판을 그냥 통째로 까는 방식이에요. 안정적이긴 한데 비싸죠. 근데 왼쪽 인텔의 EMIB를 보세요. 칩과 칩을 잇는 데 필요한 부분에만 작은 실리콘 다리를 딱 놓는 겁니다. 훨씬 정교하고 비용 효율적이죠. 불필요한 건 빼고 핵심에만 집중하는 전략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진짜 핵심 무기, 바로 포베로스입니다. 이건 정말 뭐랄까 발상의 전환이죠. 칩을 옆으로 넓게 까는 게 아니라 위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. 단층 주택만 있던 동네를 초고층 빌딩 숲으로 바꾸는 것과 같아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각 층마다 다른 종류의 칩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. 펜트하우스엔 고성능 CPU, 그 아래층엔 메모리, 또 그 아래엔 통신칩, 이런 식으로요.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. 혹시 최신 노트북, 그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들어간 거 쓰고 계시다면요. 여러분 노트북 안에서 바로 이 포베로스 기술이 지금도 성능을 쭉쭉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인텔이 준비한 진짜 넥스트 레벨은 어쩌면 이 유리 기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. 지금까지 칩들은 플라스틱 소재의 유기 기판 위에 올려졌는데 이게 열 받으면 좀 휘고 표면도 울퉁불퉁한 한계가 있었어요. 근데 유리는 어떻죠? 열에 의한 변형이 거의 없고요.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워서 기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미세하고 촘촘한 회로를 새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. 그리고 이건 그냥 우리 이런 거 연구하고 있어요 수준이 아닙니다. 인텔은 아예 못을 박았어요.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에 양산하겠다고요. 이건 이 기술이 미래의 표준이 될 거라는 확신에 수십억 달러를 건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개별 기술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기술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큰 그림을 만들어낼까요? 이 기술들 뒤에 숨어있는 인텔의 진짜 속내, 그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인텔이 이렇게 패키징에 거의 모든 걸 거는 이유, 이게 단순히 우리 기술 좋아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거든요. 여기에는 산업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바꾸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5가지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. 첫 번째, 아주 명확하죠. 하나의 칩을 더 작게 만드는 게 벽에 부딪혔다면 그럼 그냥 여러 개의 고성능 칩을 기가 막히게 연결해서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겠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무어의 법칙을 넘어서는 시대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니까요. 두 번째는 돈 문제, 바로 경제학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커다란 피자 한 판을 굽는데 딱 한 군데가 타버리면 피자 전체를 버려야 하잖아요. 수율이 낮은 거죠. 근데 작은 미니 피자를 여러 개 구우면 어떨까요? 하나가 타도 나머진 괜찮죠? 수율이 극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칩렛의 원리예요. 훨씬 더 똑똑한 생산 방식인 거죠. 세 번째 이유에서 인텔의 진짜 야망, 그 속내가 드러납니다. 바로 이 칩렛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술 표준 UCIe라는 걸 인텔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. 핵심은 이겁니다. 우리가 만든 연결 표준, 이 UCI를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들자. 그러면 삼성전자든 TSMC든 엔비디아든 어떤 회사가 만든 칩렛이든 서로 연결하려면 결국 우리 조립 공장으로 와야 할 거 아니냐. 바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. 모든 길은 인텔로 통하게 하겠다는 거죠. 네 번째, 이 패키징 기술은요. 다른 회사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사업의 엄청난 미끼가 됩니다.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한테 저희한테 맡기시면 칩 생산은 물론이고
세계 최고 기술로 포장까지 완벽하게 해드립니다. 라고 제안한다면 이거 거절하기 힘들죠. 말 그대로 거부할 수 없는 패키지 상품인 셈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건 지정학적인 문제입니다. 요즘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급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? 지금 최첨단 패키징은 거의 다 아시아에 몰려 있거든요. 리스크가 크죠. 인텔은 아예 미국 땅에 거대한 패키징 공장을 지어서 설계부터 생산 포장까지 모든 걸 미국 안에서 해결하는 안전한 공급망을 만들려는 겁니다.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건 정말 엄청난 경쟁력이죠. 자, 이 복잡한 상황을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직조공 대재단사의 대결입니다. TSMC가 세사에서 가장 좋은 원단, 그러니까 가장 미세한 공정으로 만든 웨이퍼를 짜내는 최고의 직조공이라면요. 인텔은 그 최고급 원단들을 가져다가 환상적인 디자인으로 잘라내고 꿰매서 세상에 없던 명품 옷을 만드는 마스터 재단사가 되겠다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.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이거예요. 과연 최고의 재료를 만드는 능력이 더 중요할 것이냐, 아니면 그 재료를 조합해서 최종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 더 중요할 것이냐,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. 최고의 옷감을 만드는 직조공, 그리고 그 옷감으로 최고의 옷을 만드는 재단사. 여러분은 앞으로 10년, 기술의 미래가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질 거라고 보시나요? 인텔의 이 거대한 도박,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가 아는 기술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.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?